지금 보는 화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데이터 포인트 상황을 시각화해서 공포 탐욕 지수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설명란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오늘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1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앙 5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빨강색 0쪽으로 간다는 것은 공포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50을 기준으로 오른쪽 녹색 100쪽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탐욕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약 4계단 정도 상승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이면 극단적인 공포 상황이다,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에서는 반응이 극단적인 공포 상황에 치닫고 있느냐? 현재 자산시장 위축 요인들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전체적인 자산시장처럼 위축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으로 보자면 지난 5월 4일 날 있었던 미국 FOMC 회의 직후에 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차대 조표 감소, 양적 완화 정책으로 해서 달러를 시장에 많이 공급했다라면 이제 달러를 걷어들이기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동시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만들어졌던 각국의 유동성 공급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 돈잔치는 끝났다라는 것들이 많이 시장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월 6일서부터 시장이 계속 위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위축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 또한 세계 경제 시장의 악재로 등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 밀 생산이 1, 2, 3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인데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밀 파종 시기를 놓친 상태이고,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완전히 격리를 시켜버렸죠. 밀 생산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밀 생산에 도와줬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밀 파종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럭저럭 작년에 생산된 양들이 있으니까 버텨가겠는데, 내년에는 원자재뿐 아니라 이제는 식량 위기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미국의 밀 옥수수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에 사상 최고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식량난부터 여러가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예상된다라는 것이 시장에 팽배해져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점점 더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수적인데, 문제는 금리 인상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경기 자체가 완전히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2번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좀 잡혔어야 되는데 안 잡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원자재 식량난까지 겹치면서 경기 둔화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나옵니다. 모든 매스컴들이 안 좋은 소식을 주로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긴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암호화폐까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기름을 부었던 게 루나 사태인데, 5월 4일날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루나 UST 스테이블 코인 UST는 USDT, USDC처럼 달러하고 패깅되는 1:1 가치를 지니게끔 만들어 놓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테라 재단에서 만든 거였는데, 물론 재단 쪽에서는 공격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테라 재단에서 만든 UST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0.8달러, 0.7달러 이런 식으로 디패깅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안 맞게 되고, 그러니까 UST 기반으로 했던 디파이 채널들이 위험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루나는 97%, 98%라는 어마어마한 가격 폭락을 하게 되고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끼쳐버렸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자산시장 쪽으로 그랬더니 득달같이 암호화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존 금융 세력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주 또 말하기가 좋아졌죠. 거봐라, 암호화폐는 이런 거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아무것도 없는 모래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안 좋은 소식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태들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 곰 세력들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거에 베팅을 하면서 곰 세력이 전체적으로 코인 가격들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식과 암호화폐는 디커플링이라고 서로 반대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상식인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는 그런 커플링 관계가 되어 있어요. 미국의 주식 지표를 보면 아니나 다를까 떨어지면 똑같이 암호화폐도 떨어지고 상승하면 또 약간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같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장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딱 하니 드러나는 호재는 없지만 지금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는 많은 소식들은 코인니스라든가 코인텔레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도 암호화폐 쪽으로 많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거래소 쪽으로 들어오면 가격이 상승하지만 지금은 많은 벤처 투자 회사들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거래소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프로젝트들, 디파이라든가 NFT라든가 웹3 같은 것들 이런 쪽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재단들에게 물밑 작업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1사분기 때 암호화폐 프로젝트 쪽에 투자되어 있는 전체 벤처 캐피탈의 자금이 작년 한 해 동안 투자됐던 금액을 이미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7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관련해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루나 사태 때문에 G7 국가들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신속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G7 국가들의 재무장관들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법률들을 빨리 만들어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자.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법률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와준다라면 코인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좋은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여름에 엄청난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왜 여름 상승장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주식에서부터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자산시장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은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이나 아니면 현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덜 벌더라도 안전한 자산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을 선택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떨어졌던 것 이상 상승하는 것들이 꾸준히 기술적 지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식도 여름 상승장을 기대한다는 소식들 여러분들이 서치해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주식, 코인 여름 상승장을 기대한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기술적 분석 차트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어져 왔고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호화폐 쪽에서도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 반감기 패턴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두 번째는 이더리움 비탈리크 부테린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더리움 2.0 시스템 통합이 8월이면 가능하다. 늦어도 9월 10월 안에는 완성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난번에 신청했었는데 미국 SEC에서 보류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는 캐나다나 아니면은 유럽에서는 다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오로지 현물 ETF가 승인 안 난 국가가 미국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과 아니다, 미국이 한 번 더 연기하거나 승인을 안 내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팽팽하게 의견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이 이번에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만약에 SEC가 이번에도 또 거부하거나 연기를 한다면 자기네들은 법적 조치까지 할 것이다 해서 법적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아예 이제는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코인으로만 본다라면 가상머신 FVM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 마일스톤 2단계인 완전하게 완성되는 단계가 이제 7월달에 버그 테스트를 하고 9월달 16번째 스카이 업그레이드 메인넷에 배포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파일코인 자체적으로는 호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다 승인되고 통합이 되고 반감기 패턴이 기술적으로 맞춰진다라면 이건 정말 호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 요소들이 다 안 된다라면 또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여름 상승장을 기대하는 세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다가 이제 7, 8, 9월 달에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유심히 봐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